다들 너무 핸드폰만 들고 있고 이따가 그 찍을 기회가 많은데 입장할 때만큼이라도 박수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 영화 만드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그래도 감독님이 옆에 있으니 좀 낫네요. 네, 좀 마음이 편하네요. 일단 여기 있는 우리는 오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개봉한 날 영화를 만든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먼저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황궁아파트. 안녕하세요. 주민대표 이병헌입니다. 저는 2호에 살고 있는 모세범입니다. 영탁이라는 인물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발각이 되고 그런 인물로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넘길게요. 저는 602호 김민성입니다. 네, 602호에서 김민성과 같이 살고 있는 명화입니다. 본연회장 몇 호에 살았는지 기억 안 나는 김선영입니다. 네, 회원역의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제 809 독일역 관련 연경 김도윤입니다. 누구시죠? 네. 분녀 회장님은 1207호시고요. 혜원이는 903호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혜원이네요. 네. 살아 있었네요. 제가 헐리우드 영화 너무 많이 봤나 봐요. 혹시나 쿠키 영상에 마지막 손가락이 까딱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상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을 던져버린 사람과 그렇게 던지라고 시킨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아니 저는 마지막에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전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정말 굉장히 현실감 있고 되게 살벌하게 다가왔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와서 그런 액션 장면을 찍은 게 아니고 멀리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흔들리는 카메라로 그 장면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그날 촬영을 하고 모니터를 보면서도 약간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었던 장면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잘 던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감독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뭐 가장 고마운 배우를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가장 미안한 배우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박지우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왜 그러신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이 시나리오를 처음 썼을 때는 혜원이 주인공이었어요. 혜원이가 바깥에서 헤매다가 아파트로 들어왔을 때 이미 뭔가 이상해진 아파트 사람들을 보는, 이게 원작인 웹툰의 이야기 컨셉이 이런 거였고, 그래서 그거대로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고치다가 지금의 버전이 된 거라서 주인공이었던 혜원이 던져지게 된 운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여쭤보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작 웹툰의 시작은 이미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고 아파트 외부에 영화 속에서 혜원이로 좀 대표되는 10대의 주인공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이 아파트 사람들 이상해 라는 걸 느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보셨다시피 원작에 없는 그 앞에 이야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독님의 이야기 시작점을 원작과 다르게 지금과 같은 출발선에서 이야기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웹툰이 재밌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배경이 아파트라는 점이었었고요. 그 아파트랑 가장 잘 어울리는 주인공이 누굴까, 이입해서 볼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파트를 연끌해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성과 명화가 어떤 생각이 됐었죠. 그럼 제일 먼저 일단 떠올린 캐릭터는 민성과 명화, 그리고 이제 김영탁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중요하게 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영탁이라는 캐릭터는 원래 원작에도 있는 주민 대표 캐릭터였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창조한 캐릭터는 아니고 원작에서 가져온 캐릭터. 원작의 캐릭터에 비하면 훨씬 더 입체적인 캐릭터로 사실 영화에서 묘사가 됐어요. 이게 아마 이병헌 배우님도 그 점에 대해서 감독님과 많은 얘기를 좀 나눴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의 빌런을 만날 때 정말 빌런 그 자체로 시작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빌런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영탁 같은 캐릭터는 제가 관객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로 그려져야 그게 사실 영화에서 잘 성공적으로 그려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탁이란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관객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지, 그래서 그 좀 과정이 궁금해요. 네. 어쩌면 이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의 그 관객들이 감정이입이 가능한 그런 인물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그냥 배우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빌런의 느낌이 강하면 그 인물의 감정이입이 전혀 되기 힘드니까 일반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지고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었어요. 저는. 아마도 앞으로 이제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시나리오를 보시고 연기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 장면 중에 이게 제일 좀 걱정이다,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좀 대표적인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에 참여한 스텝 이면서 배우잖아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아니면 영화 촬영하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다, 되게 기대가 된다 했던 장면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일단 영탁의 캐릭터에 있어서 이 장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제일 좀 걱정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걱정했던 것들은 사실 아주 배우들이 대부분은 자기가 경험한 감정들을 토대로 그걸 상상하며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그 감정을 연기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장면들은 사실 내가 살면서도 겪어보지 못한 감정들이기 때문에 상상을 어느 정도 의존해가면서 연기하게 돼요. 예를 들면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막 그 회원을 던지자마자 막 대사하면서 헛구역질하면서 대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과연 어떤 감정일까가 되게 궁금했고, 그걸 어떻게 관객들에게 설득시키면서 연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가 굉장한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기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설득이 되셨나요? 이번에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인공이 영탁이라고 그랬더니 영탁이란 이름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탁이잖아요. 그래서 배역 이름의 어떤 장명의 이유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영탁 씨가 데뷔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영탁도 그렇고 드림 팰리스라는 아파트도 김선영 선배님이 출연하신 영화의 제목과 똑같은데, 저희 영화를 찍고 그 영화를 찍으러 가셨거든요. 근데 그 제목도 되게 우연히 브랜드 아파트 이름 중에 없는 걸 찾다가 보니까 나온 이름인데, 여쭤보니까 그것도 없는 걸 하도 많으니까 없는 걸 찾다가 그 이름을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김선영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이 자리에 황공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이 한 분 앉아 있다고. 드림팰리스 주민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마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2달 전쯤에 드림팰리스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고 그 영화에도 아파트가 중요한 배경이고 거기에 김선영 배우께서 주연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이어 아파트라는 공간이 하나의 주인공처럼 다뤄지는 영화에 출연을 하신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들어오고 있는 작품 중에서도 지금 분유회장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아파트랑 굉장히 연관이 있네요. 뭐라고요 질문이?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 드림팰리스와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네. 일종의 아파트가 또 하나의 주인공인 영화에 출연하시게 네. 되셔서 아파트라는 공간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배우로서 네네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네, 이렇게 네. 연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딱히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거 생각을 안 해가지고 특별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그 질문에 이제 생각나는 말이 그 감독님이 아파트라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그 뭐라 그랬지? 호러를 했나 아까? 뭐라 그랬지? 아까 나랑 잠깐 오전에 얘기했던 다시 여쭤보고 제가 감독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 술 안 먹었고요. 네. 하여튼 뭐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박찬욱 감독님하고 지구를 하셨잖아요. 박찬욱 감독님께서 김선영 배우님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중에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엄마의 연기에 대해서 아마 영화를 만드는 배우나 감독이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이때 연기 톤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오히려 약간 좀 억누르는 연기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연기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어떤 울부짖는 연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투적인 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선영 배우의 연기를 보면 상투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이른 연기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박찬욱 감독께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그 배우님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 장면의 연기를 준비하셨던 과정과 네. 저도 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꼭 좀 캐스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장면을 뭐 이렇게 어떤 연기를 할 때 준비를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냥 한번 읽고 대본도 잘 안 보고 그냥 뭐 거기에 던져졌을 때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던져질 수 있느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그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뭐 어떤 디자인을 한다거나 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기억나는 건 서준 씨 눈이 기억이 나요. 내가 막 주변을 돌려보면서 어떻게 된 거냐 하는데 공포에 휩싸인 눈으로 저렇게 보고 있는데 막 여기를 붙잡고 흔들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불쌍. 저도 그때 기억이 너무 나는데 확실히 선배님이 상황에 던진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지역이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내리는데 전 사실 제가 그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한 3테이크 정도 갔죠 아마? 2테이크. 근데 여기를 엄청 세게 맞아가지고 나도 지금 힘든 상태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아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의식이 들어와서 맞은 걸로 치면 저한테 제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더 세게 맞으셔가지고 그랬던 맞은 거는 이병헌 배우께서도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김선영이라는 배우가 메소드 요기라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럴 때 때리는 척을 하는 네. 연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감독님이 디렉션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진짜로 때려야 되는 줄 알고 선영 씨 저한테 계속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계속 이렇게 하시고 저 괜찮다고 그냥 한 테이크에 가자고 막 계속 이렇게 하고 감독님은 그걸 계속 들으면서 안 때려도 되는데 그래서 즐기셨나 봐요. 감독님은 무슨 마음이셨습니까? 연기는 배우의 것 마음으로 가만히 계신 건가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명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사실 명화라는 캐릭터가 저는 되게 연기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김영탁의 악이라면 어쩌면 명화는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이 좀 존재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관객에게는 이게 빌런이 될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거든요. 민성이 어쩌라는 거야. 왜냐면 많은 관객들이 어쩌면 민성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따라가시는 관객이 많다고 생각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빌런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명화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내가 관객에게 전달할지는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 안에서는 빌런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또 선택에 또 어떤 다음에 또 선택을 하냐의 그 결과들이 쌓여서 또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명화는 저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친구고 또 존재해야만 하는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화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영탁과 명화와 민성은 세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안에 있는 세 가지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 영화를 보면서 에이 나는 영탁같이는 안 해 라고 생각하지만 100%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대부분은 어쩌면 그 중간에서 민성이처럼 적당히 갈등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명화와 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을 것 같아서 세 명으로 등장하지만 어쩌면 한 사람 안에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이 세 인물로 나뉘어서 그 표현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명화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보영 씨랑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중에 이런 장르 영화에서 선한 역할을 맡은 인물들이 그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보이게 하려면은 최대한 입체적으로 이 인물을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명화가 단지 선하기 때문에만 이 아파트를 뭔가 선한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본인의 어떤 양심 때문에 그런 첫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그녀가 움직이는 의도 자체 이렇게 질문은 던지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받아들이고 순응하지만 그녀가 어떤 추진력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계기는 결국은 이 아파트를 바꿔야겠다가 아니라 내 남편을 지켜야겠다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남편 때문에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김영탁을 막는 수밖에 없다였기 때문에 거기 집착하고 어떤 순간에는 뭔가 선을 넘는 광기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뭔가 선과 악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특히나 그 마지막에 아수라장이 될 때 그 씬은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인 어떤 리뷰를 봤었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명화가 답답하고 그랬는데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내가 명화를 그렇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되게 뭔가 죄책감이 들었다라는 리뷰를 봤어요. 그게 저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 저희가 얘기한 게 성공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더 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랑 어찌 보면 조금 닮아 있는 톤이 있을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 약간 종말 이후에 그 황폐화된 지구 위를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로드라는 영화에서 아들이 계속 아버지한테 같은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좋은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정말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아버지는 어쩌면 민성이처럼 내 아들을 지켜야 하고 살아야 하니까 적당한 수준의 타협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아들이 마치 명화와 같은 눈망울로 아빠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좋은 사람인가요? 근데 그 아들이 던지는 질문이 결국 어쨌든 그 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게 더 로드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어쩌면 명화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잠깐 광기 얘기하셔서 박보영 배우께서 이병헌 배우 연기 보고 눈알 갈아 끼운다는 얘기 하신 뒤로 지금 계속 안구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영화를 두 번째 다시 보면서 명화도 중간에 눈빛이 눈알을 갈아 끼우는 수준의 눈빛이 보이거든요. 할머니한테 아, 네. 할머니 아들 어디냐고 물어볼 때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게 그 선과 악을 구분짓지 못하고 명화가 단지 선한 사람일까? 명화도 그냥 한 사람이고 뭐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게 튀어나온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화가 착하기만 하거나 뭔가 무조건적인 선 쪽에 있지 않는다는 거를 조금 보여드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박소준 배우님 이거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바둑알 무슨 색깔 넣으신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뭐 넣으시- 저도 실제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고 그날 촬영을 하면서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검은 돌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의 생각은? 검은 돌이면 같이 살자잖아요. 네, 검은돌 명화를 생각해서 검은돌을 넣었을 거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감독님의 생각도. 아 저기 김도현 배우님 죄송해요. 너무 멀리 계셔서 이제야 제가 질문 기회를 얻었어요. 이 감독님께서 많은 인터뷰에서 그 처음 반상회 장면을 많이 말씀하세요. 처음에 배우들이 모여서 반상회를 할 때의 장면을 찍으면서 뭔가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그 수많은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로 살아 움직이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안심했다라는 인터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비결을 촬영 전에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배우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우님도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셨고 제가 전화를 했던 감독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인터뷰 때마다 모든 배우에게 전화해서 다 상황을 설명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제가 전화를 드렸던 먼저? 네. 그리고 거기서는 도윤 씨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앉아 계셔. 알고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그럼 그 배우님이 기억하는 그날의 촬영의 느낌은 어땠나요? 단상의 장면이 그게 촬영의 어떤 그 회차로도 초반이었던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마을 주민으로 함께 합을 맞춰갈 배우들과 어쨌든 반상의 장면에서 서로의 좀 캐릭터를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분위기를 좀 파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좀 촬영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날 일단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상당히 더운 여름이었고 여름의 향기와 사람의 침취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고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이 주변 사람들을 느끼기에 좀 도움이 됐었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말이 굉장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정말 뭐 거기 그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분들이 각자만의 사연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면 그 보통 연기 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개개인이 다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선이나 뭐 어떤 뭐 액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장면에 있었던 수십 명의 배우들이 전부 다 달랐던 기억이 있어서 와 이거는 감독님이 전화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감독님께서 배우들 개개인에게 가족관계나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배경들을 설명해줬다고 얘기하셨는데 김도현 배우님은 혹시 어떤 얘기를 들으셨나요? 일단 도균의 캐릭터에서 도균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혹시 어떤 직업이었는지 가구 디자이너 약간 그쪽의 인물일 것 같다 하고 약간 좀 개인적이고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부채 신형을 갖고 있고 네, 삼천년 그거는 대본상의 제실이 있는
그럼 박주희 배우님은 이게 어느 정도 좀 촬영이,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렇게 촬영 순서대로, 그러니까 영화 순서대로 촬영하진 않지만 영화 속에서는 어쨌든 이미 마을 분위기, 그 단지분이 형성된 뒤에 합류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실제로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좀 이방인 같은 연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처음에 촬영장에 오셔서 다른 배우들과 그 촬영장 밖에서의 친밀감과 영화 안에서의 거리감을 어떻게 유지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 작품이라서 촬영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되게 띄엄띄엄 촬영 회차가 있었던 걸로는 기억이 나요. 근데 전 아무래도 선배님들이시니까 뭔가 다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혜원이처럼 그렇게 거리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선배님들께서도 저희가 혼자 있으면 이제 막 먼저 말 걸어주시고 저를 잘 놀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약간 에피소드가 보영 언니께서 저한테 루미큐브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아싸 하고 막 신나서 했는데 제가 나름 레벨이 높았거든요. 근데 패배를 완벽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연기는 연기였고 사석에서는 정말 재밌게 다들 잘 지냈습니다. 제가 루미큐브 레벨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 나도 좋아해 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겼습니다. 제 지인이 룸큐브 한국 1등 한 적 있어요. 제가 정말 경솔했네요. 지금 이 GV 중단하고 잠깐 나가서 게임.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제 배우님들께 하나씩 여쭤보려 했던 건데 좀 박주희 배우님 얘기하셨으니까 시나리오를 보실 때나 아니면 촬영하면서 이게 나중에 영화에 어떻게 담길지 좀 궁금하거나 기대됐던 장면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영화로 좀 확인했을 때의 느낌이 어땠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혜원이가 이제 영탁한테 내팽개 쳐지는 그게 되게 기대가 됐는데 촬영이 전 솔직히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병원 선배님께서 알아서 날려주시니까 그냥 매트 위에 그냥 찰퍼덕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짜릿했는데 이게 화면에서 봤을 때는 그 순간이 되게 짧아서 관객분들이 막 이렇게 막 짧은 그 탄식을 내뱉는 그게 너무 저는 좋았어요. 이렇게 혜원이가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니까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스턴트 더블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배우를 계속 던진 거예요? 그 테이크 많이 갔나요? 계셨고요. 섞여 있어요? 네, 그런데 얼굴이 잘 보이는 앵글을 찍을 때는 지우가 했던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는 그 배우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서 저도 잘 기억이 2년 전이라. 제가 시나리오를 보지 않았지만 시나리오를 봤다면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를 부르는 장면. 아파트를 부르는 장면에, 이건 감독님께 질문이기도 하고 배우분들께 질문이기도 한데, 아파트를 부르는 장면의 그 씬 촬영 방식은 처음부터 구상하셨던 거지.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는 이병헌 배우에게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이 되고, 그 다음에 김영탁이 사실은 모세범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그 카메라가 뒤로 천천히 빠지는, 사실은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 가장 영화적인 어쩌면 시퀀스고 뭐랄까요, 이야기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되는,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가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게 너무 흔히 말하는 시네마틱하게 너무 멋지게 찍혀서 그런 식의 줌인, 그 서서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셨던 건지,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장면은 테스트샷을 쓰셨다고 했는데 꼭 그 촬영본을 쓰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지. 네, 저는 막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게 좀 그렇게 즉흥성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계획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대로 찍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저희가 카메라를 2대를 썼기 때문에 A캠으로 그 장면을 찍으면서 보통은 B캠으로 다른 앵글들을 찍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B캠으로 그걸 보고 있는 민성 명화를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AKM을 세팅하고 이렇게 약간 테스트를 했을 때 그 B캠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만큼 뭔가 흡입력이 좋고 선배님도 워낙 그 흡입력 있게 연기를 해주셔갖고 그게 에너지가 더 좋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빠지는 이제 그 컷은 테스트하고 한 3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테스트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테스트다 보니까 뭔가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질 때 카메라가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것도 나쁘지 않네 정도로 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편집할 때 이거를 그냥 붙여보니까 그 전신의 지진 장면이랑 너무 기가 막히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뒤에서 춤추고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그때는 리허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좀 더 릴렉스하게 춤을 추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테이크부터 좀 더 열심히 추셨거든요. 근데 그 릴렉스한 느낌이 너무 좋아갖고 그 테이크를 쓰게 됐죠. 릴렉스한 춤을 추셨던 분이 김선영 배우님과 박서준 배우님이 그 영탁의 뒤에서 릴렉스한 춤을 추고 계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장면에 대한 기억을 저는 본인의 춤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그 댄스에 별로 이렇게 자신이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명화 눈치도 보이고 이 주민들 눈치도 보이고 그 공무원은 회식을 해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 역시도 그 순간은 좀 저를 던져놓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씬을 보면서 제 시선을 강탈한 건 그 선영 선배님이 이제 회원 이렇게 목 잡고 인사시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캐릭터로서 연기를 하고 있었구나. 역시 양상불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선영 배우님은 전혀 좀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시네요. 기억이 안 나. 그런 게 있어요? 김선영 배우님은 그때 정말 즐겁게 춤을 추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춤출 때 가장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 보시면 연차 관람 하셔야 되는데 꼭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이 여자가 추고 싶은데 자신은 없는데 꼭 여기에 끼고 싶은데 그리고 저 노래 부르는 영탁이 너무 멋있는데 이거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 이거를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제가 제일 완벽하지 않았다 금해로서 저는 릴렉스한 게 아니라 정말 완벽히 캐릭터였어요. 나중에 보실 엔차 때 관람 좀 부탁드리세요. 정말 금에만 보시는 그 관람을 하셔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 게 뒤에서 정말 깨알 연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 말고도 막 그 싸움 외부인들 다 몰아내고 나서 영탁이 이렇게 수건을 여기 머리 대고 막 있을 때 뒤에서 금해가 막 이렇게 만지고 싶은데 만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막 보시면 그런 걸 찾아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처음에 아파트 노래 신청할 때 그 노래 번호 얘기하는 건 시나리오에 있던 거예요? 아니면 혹시 애드립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수신 제국 치국 천하태평 혹시 네, 그거는 이제 모히또에서 몰디브 이후에 뭐 하나 또 올리신 건가요? 아니 원래도 이제 말하다가 보면 왜 또 그 나이에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실은 뭐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한자 성어도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는 신이었는데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과연 여기서 의도대로 좀 터져줄까 혹은 사람들이 재밌어할까 이렇게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현장에서 그거는 좀 약간 제가 좀 약간 애드립을 살짝 넣었죠.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다 모히또 몰디브처럼 완전히 아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선배님이 재밌게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꿔주셨어요. 그 천하태평이라는 말을 붙이셔갖고 그래서 저도 보고 처음에 보고 너무 깜짝 웃겨갖고 그 모니터 보면서 깜짝 놀랐던 느낌.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같이 보고 옆에서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될 뻔했는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촬영할 때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사실 많은 배역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지만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정말 잘 만들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흔히 말하는 그냥 서 있는 배우가 없다고 느낄 때가 사실은 그런 느낌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어떤 배우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가 사실 화면에서 느껴질 때가 그 느낌을 받거든요. 감독님께서 실제로 이제 군중씬 같은 거 찍을 때요. 우리가 보통 엉키고 이러면 대충 여기와 여기 그냥 와서 싸우세요. 레디 액션 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군중씬의 동선 같은 거 되게 신경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중씬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게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안전도 신경 써야 되면서 감독님이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한 동선까지는 이제 제가 다 정한 건 아니고 무술 감독님께서 이제 하신 거고 저는 이제 컨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이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본 적 없는 사람들이 뭔가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개싸움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절대 뭔가 합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이게 초반에는 그래서 이렇게 밀고 미는 정도의 액션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빡 하고 머리를 맞을 때 그때 처음으로 타격을 받는 느낌이 좀 더 임팩트 있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제안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영화 속의 김도현 배우님 말투는 배우님 설정인가 아니면 감독님의 주문이었나요? 약간 사투리 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영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이 제안을 먼저 하셨는지 아니 제가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투리를 쓰면은 좀 이 인물이 조금 더 날카로워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예민해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를 쓰게 됐었는데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고 감독님과 얘기했던 거는 경상도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 올라온 지 꽤 돼서 이제 서울말과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정도의 톤을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 말투였다는 게 맞나요? 예, 부모님이 이제 경북 안동 출신이신데 부모님이 이제 한 번씩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실 때 주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두 분이 싸우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두 분은 일상대화를 하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오해하는 거는 그 말투에서 오는 어떤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균 캐릭터도 어쨌든 얘가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도균 캐릭터의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감추고 힌트를 좀 감추기 위해서 얘가 오히려 더 날카롭고 예민하고 약간 말투에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면은 약간의 반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관객들이 예측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 이름이 관객과의 대화잖아요. 관객 앞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실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었고요. 이제 관객분들 잠깐만요. 정 가운데에 계셔서 눈에 띄었습니다. 객석으로 마이크 넘어가나요? 마이크 없나요? 여기 앞에서 A, B, C, D열 가운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엄태구 배우님이 처음에 중간쯤인가 그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여서 먹기도 한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맨 끝쪽에는 또 엄태구 배우님이 닭다리를 들고 있고 이제 박서준 배우님이랑 박보영 배우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넣은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저 그 뒷내용에 보면 박서준 배우님이랑 박보영 배우님이랑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콘크리트 쪽으로 해서 내려오시는데 전 그러면서 엄태구 배우님이 잡아먹나? 막 이런 상상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 씬이 지나가길래 그걸 넣은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그리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닭다리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뼈다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네. 왜 동생분한테 또 다시 그지 역할을 주셨나요? 말씀해 주시죠. 가려진 시간에서도 깔끔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형님의 복수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역할은 이 아파트 사람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 앞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는 듯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 되게 관객들이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배우가 와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몫할 수 있는 배우가 필요해서 생각났던 배우가 엄태구 배우였고 존재감이 있게 딱 등장해서 그 말할 때 좀 귀 기울여 듣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장면은 이게 어떤 한 막이 끝나고 다음 이제 마지막 막이 열리고 나서 이제 흘러가는데 이야기가 거기서조차 좀 긴장감을 유지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신 게 맞아요. 그렇게 의도를 해서 찍은 거였어갖고 그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뒤에 두 사람만 남아있는 장면을 볼 때도 뭔가 쫓아오면 어떡하지라는 약간 텐션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만으로도 그런 짓을 할 것 같은 얼굴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자 이번엔 뒤로 좀 가볼까요? 거기 저기에 통로 쪽에 마스크 쓰신 분 네. 그 질문기에 제가 그냥 막 랜덤으로 드리는 거라서 질문기에 못 받으신 분은 나중에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네, 그 황도가 초반에 한 번 나오고 후반에 한 번 나오잖아요.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그 장면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두 사람이 행복했던 순간, 이렇게 상황이 보면 완전 행복한 건 아니지만 가장 황도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장면을 알콩달콩해 보이게 했던 소품이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해치는 그 무기로 쓰이는 것이 이 민성의 어떤 캐릭터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황도를 직접 드셨던 촬영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해요. 그게 그럼 촬영 초반이었나요? 그럼 약간 좀 두 분이 혹시 서먹할 때 찍으신 장면인가요? 아니면 좀 친해진 다음에 찍으신 장면인가요? 완전 초반이었고요. 저희가 그 집 내부를 먼저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완전 초반이었고 이만큼은 있었는데 촬영하면서 더 가까워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제 막 그 민성이가 뽀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명화가 대사가 저는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호흡은 필요가 없다. 이제 그냥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간 모든 게 저의 어색한 모든 게 깨졌고 너무 가까워지는데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약속된 건 다음은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질 것 같은데 너무 다음은 안 되는데 사고 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법한 그게 그냥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근데 또 보시니까 뭐 되게 이렇게 싹 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볼을 한 손가락. 주고받고를 잘했다는 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네, 너무 잘 호흡이 맞았던 네. 것 같아요.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황도 찍을 때 이제 황도 먹는 장면을 찍을 때 그 모든 어색함이 풀리고 되게 편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황도 캐넬 잡고 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때릴 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너무 의도치 않게 아픈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그 장면을 찍을 때도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자, 아유 눈이 부시냐. 네. 일단 사이드에 예, 그냥 제가 잘 안 보여서 그 손 흔드는 분을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러면 우리 세 분 여서 여자분이에요. 다음번에 남자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화가 간호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 칼을 맞고 나서 왜 치료를 안 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해주면서 왜 남편을 치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파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놔서 괜찮은데 도망가는 길이었고 모든 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과 여력이 아예 안 됐습니다. 뭔가를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외부인한테 막 좀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미처 도망갈 때 좀 챙겼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그 부동산에서 뭔가 천 조가리 같은 거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둘러준 상태가 보여요. 근데 원래는 그 중간에 씬이 있어요. 치료해주는 씬이 있었는데 후반부에 어떤 템포감 때문에 그 장면을 좀 덜어내게 됐고 그래서 붕대가 보이니까 이제 치료를 해줬겠거니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치료를 하긴 했답니다. 자, 다음에 자 이번에 남자분 기회 드릴게요. 안 보이네. 예. 잠깐만. 자 이쪽을 근데 한 번도 안 했죠. 네네 이쪽에 예 그냥 맨 앞에 계신 분 한번 기회 드릴까요? 너무 예 네네 아니요 여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앉아서 하셔도 돼요. 저는 짧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병헌 배우님 마지막 장면이 너무 궁금한데 가족도 잃었고 지금 모든 다 잃어서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데 구태여 왜 또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너무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으실 때의 감정이나 좀 연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맨 처음에 그 불났을 때 후다닥 내려가는 그때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마지막 장면. 내 죽을 때. 아, 맨 마지막에.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냥 내가 죽어도 내 집에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귀소 본능처럼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의 대사가 왜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냐는 대사잖아요. 박찬욱 감독님께서 이거 아마 외국 사람 이해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엄태 감독님께서도 그 장면을 넣은 게 평소에 외국 영화 보면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거슬렸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발 신고 침대에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게 나 너무 싫어.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 그 대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 이쪽 저에게요 맨 뒤에 한번 기회 드릴게요. 계속 앞에만 기회 드려서 마이크 드신 분께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뒤에 그 통로 쪽에 네 맞습니다. 아니요 옆에요.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살인씬하고 투표씬에서 바둑돌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바둑돌을 일부러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흙과 백으로 이루어진 그 바둑돌이 뭔가 이 영화가 흙과 백으로만 사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색을 가진 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아이러니하게 흙과 백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아파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백이 또 오히려 사실은 좀 선을 의미할 것 같은데 그게 백이 사람들 내보내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도 뭔가 그런 것을 뒤집어서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게 영탁이 살인하는 장면과도 연결돼 거의 입에 넣는 것이 거의 다 백돌이거든요. 그렇게 좀 연결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거 그래도 뭐 하나 만들어 오신 분 기회 드릴게요. 여기 앞에 피켓 들고 계신 분. 네. 여기 앞에서 세 번째. 네. 영화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근데 그 피켓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개봉 첫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보고 온 고3. 네. 고3이요? 킬러 문항이 없어져서 여기 올 수 있는 건가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민성이가 죽고 창문에 있던 예수의 형상에서 나오는 빛이 영화의 얼굴에 비춰지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가 약간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장면을 촬영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호영 배우님이 제일 궁금해하시는데요. 저 제가 그때 죄를 지었나요? 남편을 치료하지 않은 죄.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했어요. 네. 예, 근데 그 장면 포함해서 어쨌든 이 영화에서 빛과 어둠을 표현하시는 방식에 대한 감독님의 그 얘기를 같이 좀 듣고 싶어요. 전체 컬러 그 플랜을 초반부는 추위를 표현하기 위한 블루로 표현을 했고 중반부는 뭔가 물기가 빠져나간 듯한 회색 그리고 이게 점점 이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상황의 어떤 레드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는 그동안 없었던 모든 컬러가 다 들어와서 그 되게 비극적인 것과 되게 아름다운 여러 가지 빛이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극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추위가 좀 지나고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은 옐로우로 끝나는 플랜을 가지고 갔었고요. 죄를 그렇게 보실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벌써 후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질문을 받기가 힘들어졌어요. 모든 건 저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질문 못하신 분들은 저를 원망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개봉 첫날 다른 사람들은 유키즈 언더블록으로 보는 이병헌 배우님을 여러 번 지금 화면에서 직접 보시면서 오늘 GV를 함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질문을 보면 감독님께 질문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GV를 다녀보면서 감독님께 궁금한 게 많다는 건 그 영화가 굉장히 영화적으로 레이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냥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장치를 뭐 화면이나 뭐 사운드나 음악이나 편집 미술까지 다양한 요소를 공들여서 정말 시네마틱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때 어떤 그 화면에 담겨 있는 것 중에 내가 혹시 눈치채지 못한 게 있나라는 궁금함이 생겨서 감독님께 영화 질문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아마 그만큼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최근에 난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좀 할 얘기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마을에 살고 있지 않고 단지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외부인 출입금지 편말은 이미 어느 아파트나 다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이야기가 영화 끝난 뒤에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게 거의 이렇게 완전체를 지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배우분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그래서 오늘 하실 얘기가 많겠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 시점이라서 오늘 그 GV 어떠셨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한 분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김도현 배우님부터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저도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저희 영화상의 어떤 설정이나 그런 것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되니까 제가 오늘까지 아침까지 해서 영화를 2번 봤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또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개봉 첫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덩달아서 다채로운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보신 고3분처럼 다들 많이 봐주시고 후기도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 대화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같이 얘기 나눈 것 같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좋으셨으면 소문 좀 많이 내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는 이 영화 진짜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엔딩까지 희망적이냐 그렇지 않냐로도 막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SNS나 아니면 인터넷에 후기 이렇게 리뷰나 후기를 써주신 걸 계속 보면서 이분은 또 이렇게 보는구나, 나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재미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명화에 대해서 조금 억울했던 부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 다 듣지 못한 질문을 한 번 더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화를 이제 개봉을 하게 되면 홍보 스케줄 중에 기자분들하고 인터뷰가 또 있어요. 근데 항상 인터뷰를 하면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약간 영화에 대한 토론처럼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드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 기억엔 제가 GV 자체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화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돌아가서 문득 드는 생각이 영화는 진짜 살았을까? 다른 곳이라고 또 그런 이기심이 있는 공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뭐 이런 생각까지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는 영화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은 각본 작업까지 하면은 뭐 거의 4, 5년 정도를 이 영화를 위해서 투자하셨는데 사실 영화라는 게 관객 수가 잘 들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도 극장 관수가 확 빠져버리고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참여한 입장에서는 오래 걸려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공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주변에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GV 시간을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렸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무대 인사를 하면 시영이 있고 또 조경이 있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방적인 인사예요.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 영화를 본 분들과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은 굉장히 아주 저희에게는 되게 많이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렸었고, 특히나 오늘 첫날,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너무너무 기다렸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손꼽아 기다려서 오늘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라 정말 더 특별히 또 감사드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유퀴즈에 제가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오셨겠어요.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저도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GV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저쪽에서 무대 인사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복도에 답을 내리는 영화는 거기서 영화가 끝나지만 질문하는 영화는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그 글귀를 봤는데,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이렇게 생각나지 않고 그냥 이 영화를 장르적으로만 어떤 되게 스릴을 느끼고,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웃음 포인트에서 웃고 이렇게만 보셔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관람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하도 해서 저는 좀 지겹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테니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는 계속해서 그 영화 얘기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좋은 영화는 결국 내 얘기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끔 드려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가 끝난 뒤에 결국 내 얘기를 하게 되는, 내 안의 영탁, 내 안의 민성, 내 안의 명화, 내 안의 금액, 그죠? 내 안의 혜원, 내 안의 도균까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나와의 접점을 찾으면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무너지지 않은 황궁이 유토피아라고 생각했지만 영화의 엔딩은 무너진 아파트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보다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영화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건 인증샷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신다면 배우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인증샷을 남긴다고 합니다. 구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줄여서 콘유라고 하거든요. 콘유는 관객의 것. 이걸 외치면서 인증샷을 찍는다고 하니까요. 배우분들은 앞으로 와주시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최대한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을 지어주시면 배우분들 배치는 좀 안내해 주시죠. 이거를 제가 외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김형탁, 네, 이병헌 배우님께서 콘유는 하면 여러분이 관객의 것이라고 외치면서 무슨 동작을 취할까요? 관객분들은 손을 흔들까요? 네.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분들 안전하게 퇴장한 뒤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직장 바꿔